지상전을 준비하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안쪽에서 처음으로 하마스와 충돌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분리장벽 서쪽에서 지상전을 위한 정비 작업을 하던 중 하마스의 공격을 받아 병사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선 참패 이후 당 쇄신에 나선 국민의힘이 혁신위원장에 특별 귀화한 연세대 의대 인요한 교수를 임명했습니다. 인요한 위원장은 생각은 달라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며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단식 회복 치료를 받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5일 만에 당무에 복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선 내각 총사퇴를 통한 국정 쇄신을 요구했고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해선 왈가왈부하지 말자며 작은 차이를 넘어 단합하자고 말했습니다. 경기 김포와 충남 서산, 당진, 충북 음성의 한우 농장에서도 소 럼피스킨병이 추가 확진 판정이 나오면서 발생 농가가 모두 14건으로 늘어났습니다. 합동 점검에 나선 정부는 럼피스킨병 대응에 특별 교부세 100억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네, 중동 지역 전쟁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은 지상군을 투입할 수 있다는 걸 연일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란과 헤즈볼라에 의한 확전 우려도 제기되면서 중동 지역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이스라엘이 연일 지상군 투입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일요일 밤 전시내각 보안평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 참모총장은 지난 21일 국경지역 전투병들에게 비장한 연설을 했습니다. ניכנס לרצועת עזה, אנחנו ניכנס למשימה מבצעית, מקצועית, להשמיד את הפעילים של חמאס, את התשתיות של חמאס. 다음 날 요아부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가자 지구에서의 지상작전이 길게는 석 달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지상작전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갈란트 장관은 지상작전은 가자 지구에서 마지막 작전이 돼야 한다며 결국 하마스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존중한다는 입장이지만 지상전 개시는 만류하는 분위기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지상군 투입 연기와 관련해 이스라엘과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마스 1인자와 이란 외무장관은 전화 통화를 하고 가자 지구 내 이스라엘의 잔혹한 범죄 중단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쟁 발발 후 하마스 편을 들어왔던 이란이 하마스 지지 의사를 다시 한번 표명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북부에서는 친이란 무장 세력 헤즈볼라가 수시로 이스라엘에 공격을 가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폭격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과 시리아 접경지대 14개 마을에 대해 추가 대피령을 내리며 충돌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긴장이 고조되자 미국은 중동 지역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를 배치하는 등 확전 억제를 위한 군사력 강화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지상전을 하겠다는 이스라엘의 의지가 확고한 가운데 이란과 헤즈볼라도 이스라엘에 대한 반감을 나타내고 있어 중동의 긴장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하마스의 대전차 미사일 공격으로 가자지구 분리장벽 서쪽에서 지상전을 준비하던 이스라엘 병사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가자지구 장벽 인근에서 작전 중이던 탱크와 공병 차량을 향해 하마스가 대전차 유도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전했습니다. 하마스 군사 조직인 알카삼 여단도 같은 날 가자지구 남부의 칸 유니스 동쪽에서 매복을 통해 무장한 이스라엘 부대를 격퇴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이번 교전이 가자지구 지상에서 벌어진 첫 교전 가운데 하나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지상군 투입을 앞두고 미국 등 서방의 주요국 정상들이 공동으로 이스라엘을 지지하면서도 국제법을 지키고 민간인을 보호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포함해서
서방 6개 나라 정상들은 전화회의를 한 뒤 공동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의 자기 방어권을 지지한다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관련 당사자들이 민간인 보호 등 인도주의 관련 국제법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인도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식량과 물, 의료 서비스와 기타 지원이 지속적이고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정상은 또 중동 지역에서 충돌 확산을 막고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또 정치적 해법과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 외교적으로 긴밀히 조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전쟁이 주변국으로 확대될 우려도 덩달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각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시위가 잇따르면서 세계도 둘로 나뉘고 있습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어린이는 협상 카드가 아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납치된 인질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습니다. 시위자들은 전쟁 희생자를 보호하자는 제네바 협약을 강조했습니다. Let's be human. And so that's why we're here in Geneva, because this is where the Geneva Convention was formed. This is where all of the organizations of the world collectively agreed. 독일 베를린에서도 인질 석방 촉구 시위가 열렸습니다. 동생이 인질로 붙잡힌 언니는 연단에 올라서도 말을 잘 잇지 못합니다. Today is my sister's birthday. I stand here before you alone, not knowing where she is and unable to hug her. 독일 대통령은 홀로코스트까지 언급하며 이스라엘을 지지했습니다. Noch nie seit dem Ende der Shoah wurden so viele Jüdinnen und Juden ermordet. Und Israel, ja, Israel hat das Recht, sich gegen diesen Terror zu verteidigen. Und Deutschland steht dabei, fest an Israels Seite.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시위는 좀 더 격렬했습니다. 파키스탄 카라치에서는 시아파 수백 명이 모여 이스라엘과 미국 국기를 불태우며 가자지구 폭격을 규탄했습니다. हर शर और फसाद के पीछे अमेरिका है। हम उनको मुतनब्बी कराने आए हैं कि आप इस्राइल के साथ देना छोड़ दें। वहाँ फलस्तीन पर जुल्म हो रहा है। 파리에서도 전쟁 발발 후 처음으로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허용됐는데 수천 명이 모여 휴전을 외쳤습니다. C'est pas du tout la faute du peuple, c'est le peuple qui a abandonné, le peuple qui est fracturé au niveau représentatif. Et ça, on peut pas dire que les actions du Hamas et les actions du peuple palestinien.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전쟁이 보름을 넘기며 확전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광장에 나선 세계인들의 목소리도 둘로 갈렸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간 전쟁으로 중동권 전체 긴장감도 고조되는 가운데 아랍 지역 도심 한복판에서 문매를 맡고 있는 식당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친숙한 맥도날드인데요. 미국 기업의 매장이 엉뚱하게도 반이스라엘 시위 규탄 대상이 된 겁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밤 시간, 튀르키예 한 도심에 있는 맥도날드 매장입니다. 성난 군중들이 매장 유리를 마구 깨부수고요. 심지어 다른 지역에선 매장 입구 곳곳에서 불꽃이 타오르기도 합니다. 네, 보시는 곳은 레바논입니다. 도심 지역 맥도날드 매장 앞 대로변은 대규모 인파로 가득 찼고요. 이를 지지하는 듯한 고함과 차량 경적 소리가 마구 울려댑니다. 최근에 촬영된 이집트 카이로 인근 맥도날드 매장 앞도 이렇게 시위 인파로 거리가 북적였는데요. 사태의 발단은 맥도날드 이스라엘 지점에서 시작됐습니다. 하마스 기습으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생긴 이후 이스라엘군과 군을 지원하는 병원에 햄버거 세트 수천 개를 무료 배급하고 50% 할인 쿠폰까지 지급했는데요. SNS 공식 계정을 통해 현장 배급 사진이 올라왔고요. 일부 이스라엘 군인들이 이를 자랑하는 영상까지 올리게 되면서 이스라엘과 각을 세우고 있는 아랍권 국민들을 크게 자극한 겁니다. 이집트 유명 틱토커가 올린 맥도날드 불매운동 영상이 조회수 100만을 넘기는가 하면 불상사를 우려한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다른 아랍 국가 맥도날드 지점에선 우린 이스라엘 지점과 무관하다 이런 공식 성명까지 내기에 이르렀죠. 맥도날드는 사실 미국에서 시작한 기업이긴 하지만 프랜차이즈 지점은 비교적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 본사에서도 직원 안전을 유의해달라는 말 외에 이렇다 할 입장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불매운동으로 이집트를 비롯한 일부 국가에선 수만 명에 이르는 직원 고용까지 어려움에 처해 방송 등에서 보이콧을 중단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최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이스라엘 방문과 지지 목소리로 맥도날드 불매운동이 더 거세지면서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민간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이후 당을 쇄신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혁신기구 수장에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를 임명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인 위원장이 정치개혁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투철한 의지도 있는 만큼 국민의힘을 보다 신뢰받는 정당으로 재탄생시키는 데 최적의 처방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푸른 눈의 한국인으로 잘 알려진 인 위원장은 4대째 한국에서 선교와 의료 활동을 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12년 1호 특별귀화자가 됐습니다. 국민의힘 혁신기구 수장으로 임명된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는 생각은 달라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는 통합을 추진하겠다며 당내 많은 인사가 듣고 변하고 희생할 각오가 돼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가 준비됐습니까? 네, 녹취 들어보겠습니다. 특별히 말씀드릴 거 없고 그냥 한 단어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통합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통합을. 생각은 달라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 이런 통합입니다. 국민의힘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내려와야 됩니다. 내려와서 들어야 되고 듣고 변하고 희생할 각오가 돼 있어요. 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신당 창당은 생각해본 일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일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제3지대를 포함해 정계 개편 역할론에 선을 그은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김 위원장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정치를 떠나 있는 사람이고요. 또 지금은 제가 맡고 있는 국민통합위원회 일에 전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일부 언론 등에서 말해주고 있는 신당 창당은 생각해본 일도 없고요.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하실지 생각하신 게 있으세요?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여야 대표 회동을 제안한 데 대해 대통령까지 참여하는 여야정 3자 회동을 다시 역으로 요청했습니다. 권칠승 수석 대변인은 오늘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민생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그동안 정부와 여당의 야당 무시가 굉장히 심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대통령이 직접 최근 민생과 정치 복원을 위해 나설 때라고 보는 게 민주당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장기간 단식으로 병원 입원 뒤 35일 만에 당무에 복귀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과 관련해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포갑으로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붕괴하고 과거로 퇴행하는 일을 막기 위해 이번 총선에서 정부의 잘못된 점을 엄히 꾸짖는 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그러려면 민주당이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단결하고 단합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충분한 혁신을 통해 국민 기대에 맞춰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폭로한 전 경기도청 직원 조명현 씨가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조명현 씨를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 씨는 출석에 앞서 상부 지시로 김 씨의 법인카드 유용에 가담했지만 불법 행위가 있다면 책임을 다하겠다면서 검찰이 사건의 진실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줄 걸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앞서 지난 8월 경기도지사라는 직위와 권한을 남용해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횡령하도록 지시하거나 횡령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했다는 이유로 이 대표를 국민권익위에 신고했고 권익위는 검찰의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관련 수사가 바르게 결론 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 총장은 오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관련자들의 1심 판결문에 김 여사 이름이 30번 넘게 나오고 김 여사 명의 계좌가 48차례 시세 조종에 쓰인 점이 인정됐는데도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는 민주당 김영배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검찰이 몰수해 갖고 있는 가상화폐가 11억 원어치에 달하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가격이 폭등한 가상화폐를 팔아서 큰 돈을 국고에 환수하기도 했지만 처분 시점이 제각각이라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텔레그램 속 박사방 참가자에게 성착취 영상을 판매한 조주빈부터 각종 마약상까지 강력 범죄자들이 현금 대신 추적이 어려운 가상화폐를 챙기면서 검찰 등 수사기관도 가상화폐를 범죄 수익으로 몰수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는 공공기관도 보유한 가상화폐를 매각할 수 있게 됐는데 최근 5년 동안 검찰이 몰수하고 처분한 가상화폐 내역을 분석해봤습니다. 먼저 매각 예정이거나 매각 중인 가상화폐는 서울중앙지검과 인천지검이 나눠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시가를 기준으로 모두 11억 5천만 원에 달하는데 비트코인 3.4개를 가진 서울중앙지검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 검찰청에 몰수된 가상화폐는 모두 20여 종으로 이 가운데 지난 8월까지 처분된 가상화폐는 모두 124억 원어치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수원지검은 무려 123억 원을 국고에 채워 압도적 1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017년 불법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에게 몰수한 비트코인을 공공기관의 가상화폐 매각이 허용된 뒤 팔면서 의도치 않은 대박을 친 겁니다. 압수 당시의 가치는 2억 7천만 원이었는데 4년 만에 122억 원으로 45배가 뛰었습니다. 다만 가상화폐 처분 시점은 검찰청마다 제각각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지난 2021년 10월 몰수한 이더리움은 국고에 귀속했는데 이보다 2년 앞서 몰수한 비트코인 등은 아직 처분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범죄에 사용됐다는 이유로 지난 2020년 6월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된 모네로도 상당량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이 몰수한 범죄 수익을 온전히 국고로 환수할 수 있도록 가상화폐 처분 기준을 전문화, 세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문가위원회를 설치해서 신속하고 빠른 환가 절차를 거쳐 불법 수익이 국고로 환수되게끔 하는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합니다. 미국의 경우 법무부 산하 연방보안국을 청산 담당 기관으로 정하고 신뢰도와 전문성을 가진 거래소나 전문업체에 압수한 가상화폐 처분을 맡깁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여러 차례에 나눠 매각하기도 하는데 최근 가상화폐 관련 범죄가 꾸준히 늘어나는 우리나라도 참고할 만한 대목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마약류 투약 의혹이 제기된 배우 이선균 씨 측이 같이 입건 전 조사를 받고 있는 재벌가 3세나 연예인 지망생과 전혀 모르는 사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씨의 법률 대리인은 YTN과 통화해서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는 의혹도 전혀 사실과 다르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재벌가 3세나 연예인 지망생 이외에 입건 전 조사 대상인 나머지 사람들의 신원도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마약이 조금씩 우리 일상 깊숙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가에서는 마약을 판다는 광고물이 뿌려져서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마약 유통 실태 짚어보겠습니다. 김희준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많이 아시는 분들 많을 것 같긴 한데 변호사님이 왜 이 마약 사건을 설명해 주러 나오셨는지 설명을 좀 짧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검찰에 한 22년 정도 근무를 했었는데요. 네. 그 당시에 이제 마약 사건들을 많이 수사를 했고 또 뭐 최근에 얼마 전에 이슈가 됐던 수리남 그 사건도 제가 수사를 했던 거고요. 물뽕이라는 것도 최초로 적발을 해서 그 이름도 뭐 제가 장명을 해준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의 전문성이 있는 분을 모셔놓고 얘기를 나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설명드린 것처럼 홍대 주변에 마약을 판다는 광고 전단이 확인이 됐습니다. 준비된 사진을 좀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명함 크기 정도 되는 것 같던데 이게 검찰에서 관련 수사도 하셨을 거 아닙니까? 비슷한 수사들을 이렇게 마약을 대놓고 이렇게 광고하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제가 이제 사실 뭐 검찰에서 마약 수사를 오랫동안 해왔고 또 뭐 변호사로
활동을 하면서도 마약 관련 사건들을 많이 봐왔는데 네. 이렇게 공개적으로 대학가에서 명한 크기의 전단지를 뿌려가면서까지 마약을 유통하려고 하는 그런 범죄는 처음 봤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상 초유의 사건입니다. 예. 이게 이 광고로 실제 마약 거래가 이루어졌는지는 아직까지 파악이 되지 않았고요. 경찰 수사로 밝혀줘야 될 부분인데 이게 실제로 거래가 되는 거라면 뭐 경찰이든 검찰이든 우리를 잡지 못할 거야 이런 자신감이 있는 걸로 봐야 되겠습니까? 아마도 그런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대담하게 저런 행위를 했을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이제 마약 유통이라는 것은 직접 만나서 뭐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예. 뭐 텔레그램이라든가 뭐 다크웹이나 딥웹 같은 추적하기 어려운 수단을 이용을 해서 거래를 하기 때문에 네. 제 명함에 보면은 뭐 QR 코드가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 QR 코드를 접속을 하면은 마약을 구입할 수 있는 그 경로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지금 돼 있는 것 같은데 그 QR 코드에 접속을 하게 되면 아마도 그렇게 접근하기 어려운, 추적하기 어려운 그런 방식으로 돼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 광고에 나온 것 중에 하나 눈이 가는 게 일단 광고하는 건 액상 대마인데 이게 합법이라고 써놨어요. 네. 이게 대마는 다 불법 아니에요? 대만은 다 기본적으로 다 불법이죠. 특히 예.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습니다. 예. 뭐 일부 합법화한 나라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우리나라는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아니거든요. 혹시 이게 뭐 대마랑 비슷한 효과를 내는 비슷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합법적인 것 중에? 그 비슷한 효과는 아니고 뭐 햄프시드라는 게 있어요. 그 이제 대마 씨앗에서 껍질을 제거를 하면은 원래 이제 대마가 문제가 되는 게 THC라는 성분입니다. 테트라 하이드로 칸나비놀이라는 성분인데 예. 그 성분에 그 환각작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거를 하고 씨앗 자체만 판매를 하는 것은 합법인데 그걸 이제 일반 뭐 대마도 합법화된 것이 아니냐고 오해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 광고 자체는 일단 우리나라에선 적어도 우리나라에선 거짓인 거죠. 맞습니다. 예. 액상대마 자체는 또 일반 대마초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거예요. 일반 대마초는 그 피우거나 하게 되면은 강력한 냄새가 나가지고 금방 예. 주변 사람들이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액상대마는 이게 카트리지 형태의 그 액상을 넣어가지고 유통을 시키는데 네. 전자담배 그 흡연기로 이 흡연을 합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가면서 피워도 그냥 전자담배를 피운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쉽게 적발하기도 어렵고 냄새도 전혀 나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그 효과도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이게 대마가 합법인 곳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광고가 또 영어로 만들어져 있기도 하고요. 네네네. 혹시 해외에서 누군가 이런 명함을 발견해가지고 재미로 뿌렸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뭐 그럴 가능성도 뭐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은 뭐 명함이 한두 개는 아니잖아요. 저 전단지가. 예. 그래서 여러 장 이게 수십 장이 뿌려져 있는 걸로 봐서는 굉장히 좀 조직적이고 구조적인 그런 범죄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혹시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네. 저걸 뿌리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할 수도 있습니까? 저 자체가 이제 뿌리고 다니는 것 자체가 실행의 착수에 해당이 되거든요. 범죄라는 것은 이제 실행의 착수에 해당이 되면은 예. 일단 범죄는 성립을 합니다. 다만 그게 이제 완성이 되면 기수인 것이고 완성이 안 되면 미수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 행위 자체도 지금 마약을 유통시키려고 한 게 맞다면은 네. 마약류 관리법에 의해서 당연히 처벌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진위가 곧 밝혀질 것 같고 다른 사건을 좀 보겠습니다. 최근에 경찰에서 이제 검거한 마약 사건들을 보면 굉장히 조직적이고 특히 다른 나라와 좀 연계된 사건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당연히 뭐 다른 나라하고 국제적으로 범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요. 제가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할 때도 네. 우리나라 국내 폭력 조직 12개 조직하고 중국의 흑사이하고 연결된 국제적인 마약과 유통 조직을 적발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국제적으로 마약이 거래가 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예전부터 있어 왔었는데 앞으로 갈수록 더 우리나라가 지금 마약 소비국으로 국제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약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범죄는 갈수록 더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여러 나라가 같이 협업이라는 표현이 좀 그럴 수 있긴 한데 여러 나라를 거치게 되면 그만큼 걸릴 수 있는 어떤 흔적들이 많이 남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유통 단계가 많아지면 걸릴 수 있는 흔적들은 많이 남는데요. 지금 이제 마약 유통이라는 게 옛날처럼 직접 만나서 거래하는 대면 거래가 아니라 SNS라든가 다크웹이나 딥웹 같은 추적하기 어려운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비대면 거래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추적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추적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또 하나 안 좋은 소식도 있었습니다. 이 세관 직원들이 이 사건에 연루가 돼가지고 입건이 된 사건이 있었는데
마치 뭐 영화처럼 네네. 뭐 떠오르기도 하고요. 세관직원이 매수되면, 그러니까 조직에 매수되면 사실상 이 마약이 국내에 풀리는 걸 막기는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건 맞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요. 사실 세관이라는 것은 그런 불법적인 물건들이 들어오는 것을 방어하기 위한 거잖아요. 일종의 관문인데 네. 관문 자체가 뚫려버리면은 마약은 급속도로 유입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건 정말 재질 차원에서 굉장히 엄중한 거고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처벌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아마 관세청도 지금 이런 그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세청장이 최근에 국회에서 마약이 최우선 업무라고 강조를 했고요. 인천공항세관에는 전담 분석센터를 구축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정도 대응 책임이면 좀 어떻습니까? 예, 그 전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마약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을 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천세관에 전담 분석센터를 구축하는 것도 바람직한 거고요. 다만 지금 그 관세청에서 마약 전담 인력 자체의 숫자가 네. 예전보다도 늘기는 했지만은 예전에는 뭐 5, 60명밖에 안 됐거든요. 5, 60명이요? 예. 전국의 공항과 이제 항만을 단속하는 항만까지 다 해서 5, 60명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마약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제 100명 이상으로 약간 늘기는 했는데 예. 그 정도 숫자로는 부족하고요. 획기적으로 증원을 시켜야 되고 더더구나 이제 마약 그 전담을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네. 좀 강력한 사기 진작책을 강구를 해서 의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예, 예. 이게 만약에 국내 유통이 되는 단계라면 어쨌든 최대한 빨리 잡아서 유통되는 걸 막아야 할 텐데 경찰과 검찰 수사는 지금 어떻다고 보십니까? 지금 뭐 이제 후배들이랑 뭐 좀 평가하기가 좀 그러실 수도 있겠는데. 예, 지금 그 명함크게 전단지가 발견이 됐기 때문에 네. 뭐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을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데요. 거기에 명함에 지금 그 적혀져 있는 QR 코드를 접속을 해가지고 역추적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걸 역추적을 하다 보면은 이게 정말 대마를 유통하려고 했던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 뭐 장난을 하려고 했던 것인지 그게 밝혀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텔레그램이라든가 다크웹이나 디웹을 이용을 하는 그런 방식이었다면은 네. 가다가 추적이 끊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수사의 속도를 좀 내기 위해서 좀 법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까? 혹시 마약 수사에 있어서? 예, 마약 수사에 있어서 제가 줄기차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마약 거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었거든요. 예전에 대면 거래에서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로 바뀌었으니까 네. 거기에 맞는 수사 방법을 입법화를 해야 됩니다. 제도를 해야 되고요. 그게 뭐냐면 위장 수사를 허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텔레그램 마약방에 수사관들이 들어가 가지고 동태를 살펴볼 수 있도록. 그 디지털 성범죄는 할 수 있게 맞습니다. 예, 그거랑 비슷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유일하게 지금 인정되고 있는 분야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한에서만 이용을 허용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걸 마약 수사에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기사를 보면 마약 유통량이 뭐 어마어마합니다. 몇십만 명이 뭐 투약할 수 네. 있는 양 이런 것들이 국내로 들어오고 있는데 더 이상 이제 뭐 마약 청정국이라는 얘기는 꺼내기도 어려워진 것 같고요. 과거에는 사실 돈 많은 사람들이 좀 주로 이제 적발이 되고 했었는데 최근에는 뭐 일반인들도 많이 접하더라고요. 이렇게 환경이 좀 변하게 된 어떤 계기랄까 그런 게 있을까요? 예, 예전에는 사실 이제 뭐 부유층이라든가 이제 전형적인 마약 사범들 우리가 뽕쟁이라고 부르는 예. 예,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만 마약이 유통이 되고 거래가 되고 투약이 됐는데 네. 지금은 이제 일반인들한테까지도 너무 광범위하게 퍼졌어요. 최근에 몇 개월 전에는 뭐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네. 텔레그램 마약방을 통해서 마약을 주문했는데 30분 만에 받아봐가지고 같은 반에 있는 남학생 2명하고 투약하는 사태까지 있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결국 인터넷이라든가 SNS의 발달에서 비롯된 겁니다. 예. 그래서 누구나 사실 젊은 층일수록 인터넷이나 SNS에 능숙하기 때문에 네. 그걸 통해서 마음만 먹으면은 얼마든지 마약을 구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구조적으로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마약 유통 실태 짚어봤습니다. 김희준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내 럼피 스킨병이 처음 발생한 지 오늘로 나흘째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4건이 추가됐습니다. 이로써 모두 1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경기와 충남권에 백신 접종을 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일혁 기자. 네, 농림축산식품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추가로 확진된 사례가 어디입니까? 네, 소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병이 국내에 첫 발생한 지 나흘째인 오늘 4건이 추가로 발생했는데요.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경기도 김포와 충남 서산, 당진, 음성에 있는 한우 농장에서 확진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의심 신고를 받고 검사에 들어간 충남 당진의 한우 농가는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럼피스킨병 확진 농가는 현재까지 모두 14곳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재 검사 중인 3건도 있어서 앞으로 럼피스킨병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이름도 그렇고 좀 어렵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병입니까? 예, 럼피스킨병은 전신성 피부병으로 바이러스성 질병입니다. 소 피부에 작은 혹들이 솟아오르는데 고열과 침 흘림 등 증상이 구제역과 비슷하기도 합니다. 다만 구제역은 소와 돼지, 사람도 감염되지만 럼피스킨병은 소만 감염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모기 같은 흡혈곤충을 통해 주로 감염되는데 보통 4일에서 14일, 최장 28일까지 잠복기를 거친 다음 증상이 발현됩니다. 치사율은 10% 정도로 높은 편은 아닙니다. 다만 젖소의 우유 생산성이 줄어들고 숫소의 생식기 기능 저하, 또 피부병으로 인한 상품성 저하 등이 피해로 발생해서 국내에선 1급 가축 전염병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네, 방역당국도 지금 상황을 좀 심각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대책이 추가로 나왔죠? 네, 방역당국은 럼피스킨병이 해외에서 유입된 다음에 잠복기를 거쳐서 현재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발생 추세를 가리켜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고 의심 신고도 추가로 들어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 서해안 쪽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추가 발생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확산 차단을 위해서 우선 정부는 위험 지역에 48시간 이동 중지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럼피스킨 병이 추가 발생하고 있는 충남과 경기에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인천까지 포함됐습니다. 무엇보다 백신 접종을 서두르기로 했는데요. 백신으로 방어가 가능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다만 백신을 맞으면 항체 형성까지 3주 정도 걸려서 안정화까지 방역의 고삐를 놓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발생 농장 주변 농가에 긴급 백신 접종을 이번 달 말까지 완료하고 백신을 대량 확보해서 긴급 접종 범위를 넓히기로 했습니다. 럼피스킨병 중앙사고 수습본부장의 어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170만 두 분의 백신을 최대한 신속하게 11월 초에 도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 충남권 등 모든 소에 대한 긴급 백신 접종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병 발생으로 혹시 소고기나 우유 수급에는 좀 문제가 없겠습니까? 정부도 당분간 약간은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한우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건데요. 최근 내려진 이동중지 명령이 수급에 제한을 주는 요인으로 봤습니다. 럼피스킨병 발생 농가에 있는 소들을 전부 매몰 처분하는 점도 수급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사육 마리수 등을 고려하면 수급이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오전 국정감사에서 현재까지 638마리가 매몰 처분됐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 3주 뒤에는 증상이 발현된 개체만 처분하는 쪽으로 검토할 뜻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방역당국은 과도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며 안심시키기에 나섰습니다. 해당 농가의 소들을 모두 매몰 처분하고 있으므로 식품 시스템에 감염된 소들이 들어갈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YTN 양희력입니다. LH 철근 누락 사태 이후 정부가 2달 동안 이어온 민간 무량판 아파트 철근 누락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400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아직 착공 전인 아파트 단지 한 곳에서 철근 누락이 발견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혜리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조사 내용 전해주시죠. 네, LH가 발주한 공공주택에서 철근 누락이 대거 발견되자 정부는 주거 안전을 위해 무량판 구조로 설계된 민간 아파트까지 2달 동안 전수조사를 벌였는데요. 조사 대상은 지난 2017년 이후 설계된 민간 무량판 아파트 378곳을 포함해 모두 427곳입니다. 현재 시공 중인 단지 139곳, 이미 준공이 완료된 단지 288곳으로 주거동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하되 벽식구조에 가까운 혼합구조는 제외됐습니다. 조사 결과 아직 착공 전인 현장 한 곳에서 설계도면상에 철근 누락이 발견돼 즉시 선제 보완 조치했다고 국토부는 밝혔습니다.
해당 단지명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준공된 아파트 가운데 보강 철근이 빠진 곳은 없었고 콘크리트 강도도 기준치를 충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준공된 아파트 단지 가운데 2곳은 세대 내 조사가 필요했지만 입주민들의 반대로 조사가 이뤄지진 못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경우 최상층 일부 세대 천장에만 보강 철근이 필요한 구조로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게 국토부 측의 설명입니다. 국토부는 주상복합과 오피스텔 등 현재 시공 중인 비아파트, 무량판 건축물 공사 현장 57곳 가운데 47곳에 대한 조사 결과도 공개했습니다. 현장 한 곳에서 철근 누락이 발견됐는데 기둥 1개에 들어가야 할 보강 철근 6개 가운데 2개가 빠져 보안 조치가 현재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지자체와 국토안전관리원이 입회한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또 준공단지 288개 가운데 40%에 해당하는 121개 단지에서는 입주자 대표가 입회해 면밀하게 현장 점검이 이뤄졌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국민이 공동주택에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이른 시일 내 건설 현장 안전 강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LH 철근 누락 사태 이후 민간 아파트에서도 부실 시공이 대거 확인될 경우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큰 하자가 발견되진 않으면서 이 LH의 관리 감독 부실 책임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올해 수도권 지하철 역세권 아파트 가운데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노선은 8호선인 걸로 조사됐습니다. 종합부동산정보업체 직방 자료를 보면 지난달 기준 8호선 역세권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해 말 대비 14% 올랐습니다. 8호선 가운데 상승률이 가장 높은 역은 몽촌토성역으로 21% 올랐고 송파역과 가락시장역도 16%가량 값이 올랐습니다. 8호선 다음으로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이 높았던 노선은 2호선으로 12%가 뛰었고 신분당선과 5호선도 11%가량 상승했습니다. 단일역으로 따지면 지하철 1호선 광명역 역세권 아파트 값이 27%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네, 우리 공정거래 당국이 미국 반도체 회사 브로드컴의 클라우드 컴퓨팅 업체 VM웨어 인수를 조건부 승인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10년간 경제사와 신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서버 가상화 핵심 소프트웨어인 FC HBA의 호환성 저하 금지 등을 조건으로 브로드컴의 VM웨어 인수를 승인했습니다. 영화에서 드라마 그리고 뮤지컬까지 이제 한국의 주요 상품이 된 K-콘텐츠 뒤에는 주연 배우 외에도 감초 역할을 하는 수많은 단역 연기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들은 한 달에 100만 원을 채 못 벌 정도로 사실상 착취를 강요당하고 있는데요. 여기엔 수천 배의 임금 격차를 방치하고 노동시간도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는 구조가 원인으로 꼽힙니다. 단역 연기자 실태 심층 보고서 내용을 강민경, 권준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연극과 뮤지컬 배우로 활동하는 30대 A씨. 벌써 8년차 배우지만 본업만으로는 40만 원 월세를 내기조차 빠듯합니다. 못 벌 때는 한 달 반 그 시간 동안 30에서 한 60만 원 정도 벌었던 것 같아요. 생활비를 벌기 위한 부업은 필수. 그러나 언제 캐스팅이 들어올지 몰라 단기 아르바이트를 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3시간 정도 자고 바로 연습 갔다가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아쉬워하죠. 연습 끝나면 또 몇 시간 뒤에 일하러 가야 되니까. 굵직한 드라마와 영화에 여러 번 출연한 연기 경력 20년 차 B씨도 공사장 일용직일을 병행하며 생계를 꾸립니다. 한 회차 분당 50만 원 정도를 받는 드라마 일은 한 달에 한두 번이 고작. 그나마 촬영을 해도 편집되거나 방송이 안 나가면 돈을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냥 단역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그냥 금액적으로도 그렇고 역할로도 그렇고 생활비의 애로사항은 항상 있는 문제여서 K-콘텐츠를 빛내는 약방의 감초 단역 연기자들이 박봉에 시달리면서 지쳐가고 있습니다. 제작비는 오르고 주연급 배우들의 몸값은 치솟고 있는데 단역 연기자들의 처우는 오히려 최소한의 구제책 없이 곤두박질 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2년간 방영된 드라마 9개 작품을 살펴봤더니 같은 작품에서 회차별 출연료 최고액과 최저액이 각각 2억 원과 10만 원으로 2,000배 차이가 난 사례도 있었습니다. 회차마다 주연급 배우에게 1억 원 이상을 지급하면서
단역 배우에겐 2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준 드라마도 3편 중 1편꼴이었습니다. 연기자들은 최저임금도 지켜지지 않는 현재의 제작 환경은 열정페이란 이름으로 사실상 착취나 다름없다고 지적합니다. 제작사 입장에서는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낮은 출연료를 제시를 해도 연기자들에게는, 신인들에게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회비용, 열정페이라는 생각에. 그렇다면 현재의 단역배우 임금 산정 방식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YTN이 만난 배우들은 소위 통계약이라는 관행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습니다. 연습 기간이랑 공연 기간 포함해서 통폐를 얼마 이렇게 받을 때도 있고. 통계약이란 드라마 한 회나 연극 한 편의 기준으로 돈을 주는 포괄적 출연료 산정 관행입니다. 정해진 계약 기간이나 노동 시간도 없으니 한 회차 분량을 위해 며칠 동안 촬영장에 나가 있어야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캐스팅이 됐는데 계약 날짜가 명료하지 않아요. 촬영 종료 시까지, 방영 종료 시까지 하다면은 계속 대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불합리한 처우와 출연료 산정 방식에도 쉽게 항의할 수 없습니다. 갑인 캐스팅 감독에게 반발하려면 일거리가 끊길 위험을 각오해야 합니다. 실제로 YTN 취재진이 확보한 연기자 420명을 심층 조사한 보고서에는 이들의 열악한 노동 현실이 여과 없이 담겨 있습니다. 10명 중 6명은 연평균 방송소득이 2천만 원, 즉 최저임금으로 벌어들이는 연소득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촬영에 필요한 소품이나 이동 비용 등을 지원받는 경우는 2%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출연료 체불과 촬영장에서 폭언, 모욕을 경험했다는 비율도 각각 30%가 넘었습니다. 그러나 캐스팅 보복 등이 두려워서 참고 견뎠다는 응답은 무려 63%에 달했습니다. 저한테 연락이 안 오는 가능성이 좀 더 크죠. 하루살이처럼 정말로. 스타성에 따른 차등 지급은 인정하지만 단역 배우도 작품에 꼭 필요한 역할인 만큼 지금 같은 불합리한 출연료 격차나 비용 계산 방식은 바꿨으면 한다는 게 이들의 요구입니다. 1%의 그분들이 본인들의 10분의 1 정도만 감소시키겠습니다라고 해도 나머지 한 100명 이상이 그 현장에서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미국이나 영국처럼 작품 제작에 고용된 모든 출연자에 대한 근로 조건을 정하는 단체 협약을 마련한 뒤 촬영 일수에 맞춰 돈을 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열악한 출연료로 인해 가지고 생계를 위협받는 단역 연기자들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K 콘텐츠는 이제 막 날개를 달고 세계로 뻗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의 산업 발전과 지속 가능성 그리고 작품의 완성도를 위해서라도 단역 배우들의 처우 개선 문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입니다. YTN 강민경, 권준수입니다. 선선한 날씨 속에 제 뒤로는 직거래 장터가 열렸습니다. 청정 농수산물을 값싸게 만나볼 수 있어서 시민들의 발걸음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장터는 25일 수요일까지 4일간 진행됩니다. 이곳에서 선보이는 제품은 전라남도에서 생산했습니다. 중간 과정을 생략해 시중보다 최대 30%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가족과 함께 방문하셔서 이색적인 가을 나들이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름 사이로 가을볕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21도, 대구 22도까지 올라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는 서울 등 중서부 지방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하지만 비가 지난 뒤에도 별다른 추위 없이 예년의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요즘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면서 감기에 걸리기 쉽습니다. 장터에 구경 나오신다면 따뜻한 옷차림 하시고요. 오늘은 전라남도의 생산물로 건강한 한 끼 만드셔서 영양 보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이상으로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